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강사 손정입니다. 오늘은 낯선 곳에서의 아침이라는 책을 이용해서 독서를 어떻게 하는지, 독서를 통해서 글 쓰는 능력을 어떻게 키우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경계에 흐르다라는 책을 보면 그 책을 쓴 이제 최진석 교수님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람은 항상 경계에 서 있어라. 경계에 서 있다는 것은 이제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게 아니라 항상 한쪽을 행하고 있으면서도 반대편으로 넘어갈 수 있는 마음 자세를 늘 가지고 있어라 라는 말인데요. 예를 들면 책을 읽을 때에는 항상 쓸 준비를 하고 있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다른 사람의 생각을 습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읽은 것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표현할 것인가를 늘 생각해보라. 이게 이제 경계에 서 있으라는 말인데, 책을 읽을 때에도 마찬가지죠. 책을 읽으면서 좋은 문장이 나타나고 좋은 내용이 나오면 이 내용 참 좋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을 통해서 나의 생각은 어떤가, 이런 걸 한번 글로 써보고 그리고 나서 실천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게 바로 이제 경계에 서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독서를 하면은 글 쓰는 능력이 키워진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단순히 독서만 해서는 글 쓰는 능력이 키워지지 않죠. 독서를 하면서 거기서 얻은 좋은 내용을 나의 언어로 다시 한번 표현해 보는 연습을 할 때 글 쓰는 능력이 키워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제가 한 거를 보여드리면요. 저는 이제 책을 읽으면 항상 이제 책에다가 이렇게 밑줄을, 좋은 내용이 나오면 이제 밑줄을 치고 그거를 노트에다 옮긴다 그랬잖아요. 노트에 옮긴 다음에는 아주 좋은 내용, 이거는 내가 꼭 실천해 봐야 되겠다는 것은 뭐 더 중요하게 표시를 해두고, 또는 너무나 좋은 문장이 있을 때는 그 문장에 대한 내 생각을 그 옆에다가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 써본 거를 다 모아두고 뭐 블로그에 올려놓는다든가 하면 이제 그게 내 글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책 제가 이제 여기에 컴퓨터에 써놨거든요. 이 책 22페이지에 이런 문장이 있다고 나와 있어요. 변화란 무엇인가? 그것은 살아있다는 것이다. 모든 살아있는 것은 변화한다.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스스로 변화한다는 것이다 라는 말이 이제 이 책 22페이지에 나와요. 그러니까 변화에 대한 내용으로서 아주 좋은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읽었으면 변화에 대한 내 생각을 글로 한번 써보는 거예요. 요걸 옮겨놓고 그 밑에다가는 파란색 글씨로 제가 이렇게 써놨거든요. 이제 내 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써놨어요. 변화한다는 것은 나를 더 아름답게 하겠다는 꿈을 위한 인내다. 자유롭게 기어다니던 애벌레가 제 몸에 스스로 실을 감아 꼼짝할 수 없는 고치 속으로 들어가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나비의 꿈을 꾸고 있기 때문이다. 제가 이제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기에 나오는 변화라는 글을 읽고 변화에 대한 내 생각을 한번 써볼까 하고 이제 쓴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이제 애벌레도 자유롭게 기어다니는 상태가 좋잖아요. 좋음에도 불구하고 나비라는 더 멋진 꿈을 꾸기 위해서 번데기가 되기 위한 변화를 선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용해서 제 글을 한번 써본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어디다 모아두고 제가 나중에 변화에 대한 글을 쓰게 될 경우에 이분이 쓴 글을 직접적으로 인용하지 않더라도 내 글을 씀으로써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이 책 67페이지에 이런 좋은 문장이 나온다고 제가 옮겨 적어놨어요. 우리는 오직 하루 속에서 인생을 산다. 하루하루가 모여 평생이 된다. 깨어서 살아있는 것은 낮 동안 빛 속에 있는 시간이다. 육체로부터 자유로운 어둠이 오기 전에 그늘의 의미를 알고 있는 빛이고 싶다 라고 이제 되어 있어요. 이제 이분이 이제 이런 글을 썼다면
저는 이제 이 글을 읽고 내 생각을 한번 써볼까 하고 이제 밑에 써놨어요. 저는 이제 이렇게 제 글을 써놨네요. 행복은 잡힐 듯 쉽게 잡히지 않는 것이므로 우리는 매일 시도하고 내일은 또 다른 방법으로 다시 시도해야 된다. 이것이 변화이며 자기 혁신이다. 삶은 결과가 아니라 혁신의 과정이다. 라는 글을 이제 제가 써놓은 거죠. 제 글을. 그러니까 이 책에 있는 67페이지에 있는 좋은 내용을 읽고 나중에 저의 글을 이 작가의 글을 인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내 생각을 쓸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 모아두면 이제 나중에 글 쓸 때 이제 생각이 잘 안 떠오르든가 마침 이런 주제에 대해서 내가 책을 쓴다라고 생각할 때는 쭉 넘겨보다가 내가 그 주제와 관련돼서 옛날에 써놨던 글들을 옮겨서 쓸 수 있겠죠. 이렇게 글 쓰는 연습을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서 뭐 책에서 아이디어를 얻는 방법도 이제 제가 여기에 해놨어요. 그러니까 책을 읽다가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이제 저는 이제 직장인들한테 교육하는 강사니까 이거는 내가 이 강의에 요 시점에 내가 쓸 수 있겠다라는 것도 이제 여기에다가 표시를 해 놓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책 110페이지에는 백스터 효과라 그래서 백스터 효과는 이제 식물들도 다 감정이 있다. 그래서 식물이 이렇게 있으면 거기에 사람이 막 위협을 가하면 그 주변에 전자파를 체크해 보면 이렇게 전류계의 그래프가 이렇게 막 요동치고 이렇게 된대요. 그걸 이제 백스터 효과라고 한다. 는 게 이제 이 책 110페이지에 나와 있다면 이거를 이용해서 저는 이미 그 전에 이제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내용은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피그말리온 효과도 그거잖아요. 마치 내가 그 대상을 정말 그렇게 된 것처럼 생각하면 정말 그렇게 된다라는 게 이제 피그말리온 효과인데 내가 어디 가서 강의할 때 피그말리온 효과에 대해서 얘기할 일이 있으면 백스터 효과랑 같이 이야기하자라고 이제 여기 써놨거든요. 그래서 책을 읽다가 백스터 효과 이런 게 좀 인상 깊은 게 나오면 내가 알던 것과 접목을 해서 다음 강의에는 이때 한번 써보자.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책 읽기가 정말 읽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 쓰기로 연결이 되고 강의로 넘어가고 말 그대로 경계에 서 있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할까요? 이 책 114페이지에 보면은 아주 좋은 말 나오는데요. 이렇게 있다고 제가 써놨습니다. 작은 도토리 속에는 커다란 참나무의 그림이 그려 있다. 그것을 심으면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커다란 참나무가 한 그루 서 있게 되리라는 것을 우리는 의심하지 않는다. 당신의 미래가 복제된 작은 도토리를 심어라. 멋진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도토리라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하찮은 도토리일지 모르지만 사실 그 도토리를 씹으면 나중에 참나무가 되잖아요. 그렇다는 건 뭐예요? 도토리 속에 이미 참나무가 숨어 있다. 잠재력이 숨어 있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참나무를 품고 있는 도토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뭐 어디 셀프 리더십이라든가 뭐 신입사원 강의라든가 이런 데 가서 강의하면 참 좋겠죠. 그러면 요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거와 덧붙여서 이제 저는 뭐라고 써놨냐면 이 얘기를 어디 가서 할 때 카프카의 아주 짧은 단편 소설 있잖아요. 도련한 출발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과 같이 연결해서 얘기하자. 그러니까 도련한 출발에서 그 주인공이 자신을 변화로 이끌기 위해서 갑자기 떠나는 거예요. 그 하인에게 막 말을 가져와라. 그러면서 하인이 주인님 어디 가십니까? 갑자기 난 떠날 것이다. 내 꿈을 찾아서 떠난다. 그러니까 양식도 준비하지 않았는데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는 길은 너무나 멀기 때문에 양식을 준비해봤자 어차피 며칠 먹지 못한다. 가면서 조달해야 된다. 그러니까 나는 가면서 양식을 조달해서 떠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게 이제 도련한 출발인데 여러분들 도토리를 심을 때 도련한 출발을 한번 해보세요. 라는 것도 같이 내가 인용을 하자. 라고 이제 여기에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책을 읽으면 이제 도토리의 내용을 읽고 요거는 내가 알고 있던 도련한 출발과 연결해서 강의에 쓰자 라고 이제 제가 여기에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독서를 하실 때
좋은 문장이 나오면 나의 글로 한번 바꿔보고, 또는 어디에 내가 인용할 만한 기발한 내용이 있으면 내가 알고 있던 다른 지식과 연결해서 이거를 나중에 내가 언제 한번 써보자 라고 표시해두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책을 읽을 때 읽기와 쓰기의 경계에 서 있는 작업이 되겠죠. 여러분들 그렇게 독서를 하시면 아주 남는 독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책 읽어주는 강사는 구본영 작가의 낯선 곳에서의 아침이라는 책을 이용해서 독서와 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다음에 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